네 형제들은 살아있다. 편지를 읽던 남자가 얼어붙습니다. 바닥엔 똑같은 아기 사진 4장. 1980년 6월 15일 새벽 3시 22분. 내 쌍둥이. 44살 택시기사 강민서. 평생 혼자라 믿었던 그에게 형제 셋이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 나는 알고 있었다. 3년 전 세상 떠난 양아버지의 고백. 무슨 비밀이 숨겨진 걸까요? 서울, 인천, 대전, 강원. 내 지역에서 다른 삶을 살아온 네 사람. 같은 날, 같은 시각 태어났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민석은 택시를 몰며 편지 생각뿐입니다. 내 형제들은 죽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뒷좌석 취객이 소리칩니다. 야, 왜 돌아가? 이 시간엔 이 길이 빠릅니다. 말대꾸해. 택시 기사 주제에. 됐어, 내려. 쾅. 텅 빈 택시. 민석은 핸드폰 배경화면을 봅니다. 양아버지와 찍은 단 한 장. 평생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영정 앞에 섭니다. 민석아, 내 형제들은 죽지 않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거울 속 44살. 나는 누구지? 인천중학교. 체육교사 이준혁이 양호실로 갑니다. 선생님, 가족력 좀 알아야 하는데요. 준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전 고아예요. 창밖을 보며 혼잣말합니다. 내 피는 어디서 왔을까? 대전 약국. 약사 박태양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벽에 가족 사진들을 봅니다. 행복한 얼굴들. 하지만 이건 인테리어용 타인의 사진. 나도 저런 사진 한 장. 강원도 삼척 편의점. 사장 최현우가 혼자 밤을 셉니다. 알바생 무단결근. 단골 손님이 가족 얘기를 하자 웃습니다. 전 혼자가 편해요. 손님이 떠나자 컵라면을 끓입니다. 혼자 먹으며 눈물이 흐릅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SNS에 글을 올립니다. 1980년 6월 15일 새벽 3시 22분에 태어난 분 계신가요? 연락 주세요. 사진과 생년월일 공개. 그날 밤 기적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석은 택시를 몰고 인천으로 갑니다. 신호 대기 중 옆 차선 SUV를 봅니다. 그리고 얼어붙습니다. 운전석의 남자. 자신과 똑같은 얼굴. 신호가 바뀌고 SUV가 출발합니다. 민석은 미친 듯이 따라갑니다. 경적, 차선 변경, 추월. SUV 운전자 이준혁은 백미러를 봅니다. 뭐야, 저 택시? 계속 따라오는 택시. 불안합니다. 준혁이 차를 세웁니다. 민석도 급정거. 두 사람 모두 차에서 내립니다. 5미터 거리. 준혁의 입이 벌어집니다. 뭐야? 민석도 말을 잃습니다. 거울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 당신 누구야? 내 얼굴 어떻게 알았어? 민석이 손을 듭니다. 진정하세요. 저도 놀랐어요. 혹시 1980년 6월 15일생인가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핸드폰을 꺼냅니다. 경찰 부를 거야. 민석이 소리칩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은 날 태어났어요. 새벽 3시 22분. 준혁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봅니다. 주변 차들이 경적을 울립니다. 같은 시각 대전 약국. 박태양은 손님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최현우. 두 사람 모두 얼어붙습니다. 현우의 입이 벌어집니다. 뭐야? 태양은 약봉투를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손님이 쳐다봅니다. 저기, 장난이죠? 몰래카메라. 내가 물어볼 말인데. 손님이 짜증냅니다. 약사님, 약을 건네고 손님이 나갑니다. 텅 빈 약국. 당신 누구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생년월일이 1980년 6월 15일. 태양의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새벽 3시 22분. 그날 저녁 민석과 준혁이 서울 고깃집에 앉아 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엽니다. 믿기지가 않네요. 민석이 양아버지 편지를 꺼냅니다. 이거 보세요. 준혁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은 죽지 않았다. 손이 떨립니다. 형제가 셋이나 더. 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2명을 더 찾아야 해요. 준혁이 제안합니다. 다시 SNS에 글 올려요. 우리 둘 사진 같이. 민석은 즉시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둘이 나란히 선 사진. 1980년 6월 15일 새벽 3시 22분생. 저희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혹시 같은 날 태어난 분? 대전 약국. 태양과 현우는 여전히 마주 서 있습니다. 현우가 핸드폰을 꺼냅니다. 검색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민석의 게시물이 뜹니다. 이거 봐요. 사진 속 2 남자. 자신들과 똑같은 얼굴. 4명. 태양이 중얼거립니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답니다. 저희도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대전입니다. 10분 후 민석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저 박태양입니다. 저희도 둘이 있어요. 똑같이 생긴. 민석과 준혁이 서로를 봅니다. 내 쌍둥이. 내일 서울로 오실 수 있으세요? DNA 검사합시다. 이틀 후 서울대병원 상담실. 4사람이 처음 한자리에 모입니다. 4개의 똑같은 얼굴. 태양이 먼저 옵니다. 이게 진짜야. 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꿈이야. 의사가 들어옵니다. DNA 검사하러 오셨죠? 4사람은 나란히 앉아 팔을 내밉니다. 주사기에 피가 차오릅니다. 같은 피일까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병원 상담실. 4사람은 긴장한 표정입니다. 민석은 손톱을 뜯고 준혁은 다리를 떱니다. 태양은 물을 쏟을 뻔하고 현우는 창밖만 봅니다. 의사가 들어옵니다. 서류 봉투. 4사람 모두 숨을 멈춥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천천히 엽니다. 4분 모두 일란성 넷쌍둥이가 맞습니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준혁은 얼굴을 감쌉니다. 태양은 소리 없이 웁니다. 현우는 천장을 봅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짜 형제네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44년 만에. 태양이 묻습니다. 왜 헤어진 거죠? 현우가 말합니다. 찾아야 해요. 친부모를. 왜 우릴 갈라놓았는지. 민석이 양아버지의 편지를 꺼냅니다. 이 편지에 단서가 있을 거예요. 카페로 이동합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양아버지께서 알고 계셨다는 건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거잖아요. 태양이 핸드폰을 꺼냅니다. 1980년 6월 15일 강원도 삼척 출산 기록부터 찾아봅시다. 현우도 검색합니다. 신문 기사도. 1시간 동안 검색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쉽니다. 기록이 없어요. 준혁이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현우가 소리칩니다. 잠깐 이거. 화면을 보여줍니다. 1980년 7월 지역신문. 삼척 해비산 부인과 폐업. 원장 행방불명. 그들이 태어난 지 1달 후.
산부인과 이름이 뭐예요? 해빛산부인과. 원장은 신태준. 네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첫 번째 단서. 태양이 주소를 검색합니다. 강원도 삼척시 정라동. 지금은 아파트네요. 준혁이 제안합니다. 삼척 가봅시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민석이 망설입니다. 근데 우리 직장이. 현우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석 씨, 44년을 기다렸어요. 준혁도 동의합니다. 이번 주말에 삼척 갑시다. 태양이 말합니다. 제 차로 갈게요. 현우가 웃습니다. 전 간식 준비할게요. 민석이 세 사람을 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남이었던 사람들. 이제는 형제. 같은 DNA, 같은 시간에 태어난 운명의 사람들. 좋아요. 삼척으로 갑시다. 네 사람은 손을 모읍니다. 네 개의 손. 똑같지만 각자 다른 삶의 흔적. 우리 부모님을 찾자. 진실을 밝히자. 함께. 그날 밤 민석은 양아버지 영정 앞에 앉습니다. 아버지, 형제들 찾았어요. 이제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삼척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전, 태양의 차가 삼척시 정라동에 도착합니다. 해빛산 부인과 자리엔 아파트가 서 있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쉽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길 건너편에 낡은 슈퍼마켓. 행운 슈퍼바렌 간판. 현우가 가리킵니다. 저기 가보죠. 70대 할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십니다. 네 사람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어머, 네 분이 쌍둥이세요? 민석이 인사합니다. 혹시 오래 사셨나요? 50년 넘었지. 태양이 신문 기사를 보여줍니다. 해빛산 부인과 기억하세요? 1980년에. 할머니의 표정이 변합니다. 해빛? 그 병원.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왜 그걸 찾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할머니가 네 사람을 다시 봅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 애기들. 손이 떨립니다. 살아있었구나. 현우가 다가갑니다. 뭘 아시는 거예요? 조혜숙이 알 거야. 그때 간호사였거든. 속초 요양원에 계셔. 30분 후 바다요양원. 80대 할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십니다. 민석이 부릅니다. 조혜숙 할머니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봅니다. 네 사람을 보는 순간 눈이 커집니다. 어떻게? 준혁이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1980년 6월 15일에 해빛산 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 쌍둥이. 내가 받았지. 살아있었구나. 그날 새벽이었어. 젊은 여자가 혼자 왔어. 23, 넷? 아주 어렸어. 네 사람은 숨죽여 듣습니다. 원장님이 초음파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 내 쌍둥이래. 너희 엄마는 울면서 빌었어. 제발 살려달라고. 현우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헤어진 거예요?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원장님이 산모한테 거짓말했어. 너희 다 죽었다고. 민석이 벌떡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실제로는 4명 다 건강했어. 근데 원장님이 사산이라 거짓말하고 너희를 팔았어. 침묵. 준혁이 주먹을 쥡니다. 팔았다고요? 불법 입양 알선. 아기 한 명당 500만 원. 태양이 무너져 앉습니다. 우린 상품이었다는 거네요. 현우가 벽을 칩니다. 그 계자식? 할머니가 서랍을 엽니다. 낡은 수첩. 내가 기록해뒀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줄 알고. 준혁에게 건넵니다. 1980년 6월 15일. 신생아 4명 출산. 산모 윤미선. 원장 지시로 사산 처리.
실제 생존, 불법 입양 알선, 4개의 이름과 주소.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받습니다. 윤미선, 우리 엄마.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여자는 아무 잘못 없어. 속은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현우가 묻습니다. 모르겠어. 그날 이후로 못 봤어. 준혁이 묻습니다.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원장이 협박했거든. 입 열면 죽인다고. 숨을 몰아쉽니다. 비겁했지. 민석이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아니에요. 증거를 남겨주셨잖아요. 할머니가 손을 잡습니다. 엄마를 찾아. 그 여자도 피해자야. 주차장. 태양이 입을 엽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준혁이 덧붙입니다. 엄마는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거고. 현우가 수첩을 펼칩니다. 윤미선. 이 사람을 찾아야 해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엄마를. 하늘에 햇살이 비칩니다. 진실의 첫 조각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삼척시청 민원실. 윤미선의 주민등록을 찾으려 하지만 직원이 고개를 젓습니다. 개인정보라 본인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민석이 DNA 결과지를 꺼냅니다. 이게 증명 아닌가요? 이건 네 분이 형제라는 거지. 윤미선 씨와의 관계 증명은 아니잖아요. 태양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차가운 남자 목소리. 내 쌍둥이 분들이시죠? 저는 신동진입니다. 해비산 부인과 원장 신태준의 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를요?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버지 일을 들추면 여러분도 손해예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납시다. 1시간 후 동해시 호텔 로비. 50대 신동진이 정장 차림으로 기다립니다. 현우가 악수를 거부합니다. 우릴 팔아먹은 사람 아들이잖아요. 신동진이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1억씩 드리겠습니다. 총 4억.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민석이 봉투를 밉니다. 우린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실이 필요해요. 진실을 밝히면 제 병원이 망합니다. 직원 200명이 거리로 나앉고요. 현우가 일어섭니다. 우리 엄마는요? 44년 동안 자식 죽었다고 울었을 엄마는? 신동진이 입을 다뭅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신동진이 떠나고 준혁이 주먹을 쥡니다. 저 인간도 공범이에요. 민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빨리 찾아야 해요. 그날 밤 준혁이 노트북을 보여줍니다. SNS에 우리 이야기를 올렸어요. 익명으로. 현우가 동의합니다. 퍼뜨립시다. 다음 날 게시물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1000명, 10,000명, 10만 명. 댓글이 달립니다. 감동이에요. 엄마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어떤 댓글. 혹시 종로 한복집 윤미선 아니에요? 민석이 확대합니다. 종로 한복집? 검색합니다. 미선한복 서울 종로구. 사진을 클릭하자 주인 소개. 대표 윤미선 67세. 네 사람 모두 숨을 멈춥니다. 사진 속 백발할머니. 온화한 미소.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이가 맞아요. 67세. 태양이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현우가 일어섭니다. 지금 가요. 민석이 망설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면. 준혁이 어깨를 잡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짐을 챙겨 삼척을 떠납니다. 서울로.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민석의 핸드폰에 문자. 신동진입니다. 윤미선 찾으셨군요. 만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민석이 문자를 지웁니다. 세 사람을 봅니다. 준혁, 태양, 현우. 일주일 전만 해도 몰랐던 형제들.
가자. 서울로. 엄마한테로. 차는 다시 달립니다. 서울까지 2시간. 44년 만에 재회까지 2시간. 저녁 7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미선한복 앞. 쇼윈도 너머로 백발의 윤미선이 손님에게 한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석의 다리가 떨립니다. 저분이. 준혁도 입술을 깨뭅니다. 태양은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현우가 먼저 손잡이를 잡습니다. 들어가요. 종소리. 손님이 나가고 윤미선이 네 사람을 봅니다. 미소를 지으려다 얼어붙습니다. 손에 한복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네 개의 얼굴. 똑같은. 그녀는 비틀거립니다. 민석이 다가가 부축합니다. 괜찮으세요? 윤미선이 민석의 얼굴을 봅니다. 손으로 볼을 만집니다. 떨리는 손. 진짜야? 준혁에게로. 태양에게로. 현우에게로. 네 사람 모두를 만져봅니다. 살아있어. 혹시 윤미선 씨 맞으세요? 1980년 6월 15일에 윤미선이 무릎을 꿇습니다. 주저앉으며 오열합니다. 내 아들들, 내 아기들, 네 사람 모두 눈물을 터뜨립니다. 윤미선이 네 사람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팔이 짧아 다 안을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이 어머니를 감쌉니다. 44년 만에 포옹. 한참을 울고 작업실에 앉습니다. 윤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죽었다고 했어. 의사가 4명 다 사산이라고. 목이 메입니다. 내가 못 나와서. 아니에요. 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우린 살아있었어요. 의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태양이 조회숙의 수첩을 꺼냅니다. 증거예요. 윤미선이 수첩을 읽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팔았다고? 내 아기들을 돈을 받고? 현우가 안아줍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찾았잖아요. 윤미선이 내 아들을 봅니다. 이름이 뭐니? 민석이 대답합니다. 강민석? 택시기사요. 준혁이 이어받습니다. 이준혁? 체육교사예요. 태양이 말합니다. 박태양? 약사입니다. 현우가 마지막으로. 최현우? 편의점 운영해요. 윤미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들 잘 컸구나.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기들 잃고 1년 넘게 정신병원에. 살고 싶지 않았거든. 그 후엔요? 20년 전에 재혼했어. 좋은 사람. 지금 남편이야. 태양이 묻습니다. 그분은 우리 얘기 아세요? 못했어. 너무 아팠거든. 현우가 말합니다. 이제 말씀하셔야죠.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민석이 손을 꽉 잡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문이 열립니다. 60대 남자. 여보, 저녁. 네 사람을 보고 멈춥니다. 윤미선이 일어납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남편 윤재혁도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일이 네 사람에게 절을 합니다. 민석이 일으킵니다. 이제 가족이잖아요. 재혁이 안아줍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윤미선이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상자, 작은 옷가지들. 너희 태어났을 때 입혔던 거야. 버리지 못했어. 그 아래 사진 4장. 갓 태어난 아기들.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작았어요? 윤미선이 미소 짓습니다. 응, 이렇게 작고 예뻤어. 눈물이 다시 흐릅니다. 현우가 제안합니다. 엄마, 새로 사진 찍어요. 44년 만에 가족 사진. 한복집 앞. 재혁이 핸드폰을 듭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 윤미선이 가운데 내 아들이 둘러싼 모습.
그날 밤 민석은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엄마 찾았어요.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죠? 하늘의 별이 반짝입니다. 일주일 후, 네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매일 연락합니다. 어머니와도 매일 통화합니다. 민석은 양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또 다른 봉투를 발견합니다. 민석에게 마이너스 두 번째 편지 손이 떨립니다. 민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형제들을 찾았다는 뜻이겠구나. 이제 전부를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1980년 아빠는 헤비쌈 부인과 청소부였다. 가난했거든. 그날 밤 내 쌍둥이가 태어나는 걸 봤어. 신태준 원장이 산모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들었지. 민석이 숨을 멈춥니다. 원장이 너를 입양 브로커에게 넘기려는 걸 봤어. 아빠는 돈을 주고 너를 샀다. 500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였지. 너를 지키고 싶었어. 나머지 세 아이는 어쩔 수 없었어. 돈이 없었거든. 미안하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원장을 고발하려 했지만 그러면 너도 다시 뺏길까봐 무서웠어. 비겁한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는 아빠의 아들이다.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진짜야. 사랑한다, 민석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날 형제들을 불러 편지를 보여줍니다. 세 사람 모두 웁니다. 준혁이 말합니다. 양아버지께서 민석 씨를 지키신 거네요. 현우가 어깨를 두드립니다. 좋은 아버지 만나셨네요. 민석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신동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협박조가 아닌 간청하는 목소리. 다음 날 작은 카페. 신동진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의아해합니다. 신동진이 서류를 꺼냅니다. 아버지 일기장이요. 1980년 6월 15일.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내 쌍둥이를 팔았다.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산모의 울음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 7월 20일.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경찰이 올까봐 무섭다. 동진아, 미안하다. 신동진이 일기장을 덮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아기들에게 미안하다고. 태양이 묻습니다. 그래서요? 신동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몰랐어요. 민석이 말합니다. 그때 신동진 씨는 어린애였잖아요. 신동진이 고개를 듭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밝혔어야죠. 근데 전 병원을 지키려고. 현우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결국 똑같네요. 진실보다 돈을. 신동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맞습니다. 준혁이 묻습니다. 이제 어쩌실 건데요? 신동진이 서류를 꺼냅니다. 아버지 재산 10억? 전부 드리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압니다. 그래서 경찰에 자수하겠습니다. 뒤늦었지만 병원은요? 망하겠죠. 하지만 진실이 더 중요해요. 일주일 후 신문 기사. 40년 전 불법 입양 알선 사건. 병원 이사장 아들 자진 신고. 신동진은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개인 재산으로 병원을 유지합니다. 아버지 죄는 제가 갚겠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윤미선이 증언대에 섭니다. 저는 44년 동안 제 아이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군가 그들을 지켜줬다는 걸.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신태준의 불법 입양 알선 범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합니다. 법정을 나서며 윤미선이 신동진을 봅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죄를 짊어지고 사는 것.
신동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선이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민석이 다가갑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를 청합니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치유의 시간입니다. 6개월 후, 봄, 미선 한복. 윤미선이 6달 동안 만든 한복 4벌이 완성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색. 민석은 남색, 준혁은 초록, 태양은 보라, 현우는 주황. 윤미선이 하나하나 쓰다듬습니다. 44년 전에 주지 못한 선물이야.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지? 재혁이 안아줍니다. 우리 아들들 좋아할 거예요. 문이 열리고 4사람이 들어옵니다. 한복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엄마, 이걸 언제? 밤마다 조금씩 너희 각자 성격에 맞는 색으로. 준혁이 초록 한복을 입습니다. 체육교사답네요. 태양이 보라 한복을 걸칩니다. 약사의 지혜. 현우가 주황 한복을 입습니다. 따뜻하네요. 1시간 후 한복을 입고 인사동 거리를 걷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어머, 내 쌍둥이. 누군가 사진을 찍습니다. 윤미선이 자랑스럽게 웃습니다. 우리 아들들이에요. 44년 만에 찾았어요. 박수. 어떤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감동적이더라고요. 한정식집. 재혁이 소주잔을 듭니다. 건배합시다.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민석이 잔을 듭니다. 양아버지께도 한 잔 올리고 싶어요. 준혁이 동의합니다. 그분 덕분에 민석 씨가 살아서 우리를 찾을 수 있었죠. 태양이 덧붙입니다. 각자 키워주신 분들께도 감사해야죠. 현우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엄마께. 윤미선이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지. 행복한 날인데. 식사 후 양아버지 묘소로 향합니다. 강태식 아버지의 묘 앞. 윤미선도 함께 절을 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민석이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두 분 다 제 부모님이세요. 묘비에 백합을 올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윤미선의 집. 6명이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44년 만에 재회한 4쌍둥이 가족 불법 입양 알선 사건의 진실을 밝히다. 화면의 인터뷰. 민석이 말합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두 제 가족입니다. 윤미선이 텔레비전을 끕니다. 우리끼리 시간 보내자. 재혁이 기타를 꺼냅니다. 노래나 한 곡? 준혁이 웃습니다. 아버님 기타 치세요? 젊었을 때 밴드 했었지. 옛날 노래를 연주합니다. 6명이 함께 노래합니다.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틀리지만 행복합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합니다. 밤늦게 현관에서 윤미선이 한 명씩 안아줍니다. 조심히 가. 내일 또 연락하자. 민석이 대답합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 차 안. 준혁이 먼저 입을 엽니다. 행복하네요. 태양이 동의합니다. 정말. 현우가 덧붙입니다. 꿈 같아. 민석이 백미러로 뒤를 봅니다. 3명의 형제. 44년 걸렸지만 결국 만났네요. 준혁이 어깨를 두드립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평생이 남았잖아요. 그날 밤 민석은 일기를 씁니다. 오늘로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양아버지, 친어머니, 세 형제. 그리고 나. 44년을 기다린 만큼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겠습니다. 창밖 별이 반짝입니다. 4개의 별. 마치 내 쌍둥이처럼. 오래전 헤어졌지만 결국 다시 만난 별들.
다음날 단체 채팅방의 사진. 윤미선이 보낸 것. 한복 입은 5사람.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윤미선 우리 아들들 사랑해. 민석 저도 사랑해요, 엄마. 준혁 사랑합니다. 태양 감사해요. 현우 엄마 최고. 마지막 메시지. 윤미선 다음 주말에도 모이자. 맛있는 거 해줄게. 4명 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44년을 기다린 가족의 새로운 삶.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쌍둥이는 이제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거나 재미없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